마창대교가 현대건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기존 사실과는 달리 글로벌 투자 회사인 맥쿼리 인프라가 주도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종환 회장 생가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관정교육재단의 협약과는 달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시당초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재단 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승객 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진동 버스 사고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은 창원시와 버스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올해 과일 생산은 어느 해보다 풍년을 맞고 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판매는 적어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창대교 건설은 현대건설을 앞세워 다국적 투자업체인 맥쿼리 인프라가 처음부터 주도한 사업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맥쿼리는 해마다 180억 원, 향후 24년간 4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경상남도로부터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보존금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1999년 현대건설이 경상남도에 제안하면서 사업이 추진된 마창대교. 현대건설과 프랑스 건설사인 브이그가 51%, 맥쿼리 인프라가 49%의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사업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맥쿼리의 2008년 공시 자료입니다. 공사를 마친 뒤 현대건설 등이 가지고 있던 마창대교의 지분 51%를 맥쿼리가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분 인수는 2004년 맥쿼리가 투자할 때 이미 합의됐던 사항이라고 밝힙니다. 사실상 마창대교는 맥쿼리의 주도 아래 추진됐고 현대건설은 공사만 맡은 셈입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맥쿼리가 인수함으로써 결국 맥쿼리가 발행한 채권을 맥쿼리가 사들여 이자를 챙기는 셈입니다. 이렇게 맥쿼리 등은 후순위 채권 이자로 한 해 약 180억 원, 앞으로 24년 동안 4천억 원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은 해마다 경상남도 세금과 마창대교 통행료로 꼬박꼬박 충당됩니다. 5년만 하면 자기 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또 관리 운영권을 30년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천억 원을 챙겨가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맥쿼리. 경상남도는 뒤늦게 맥쿼리에 놀아났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맥쿼리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내 최대 교육재단을 설립한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터 특혜 조성 속보입니다. 의령군은 당초 생가가 조성되면 무상으로 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했다지만 협약서를 살펴보니 처음부터 재단 측은 기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령군은 정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7월 의령군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업무 협약서입니다. 향후 완공된 시설물과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표현이 기부 체납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는 걸 건물이니 토지니 이렇게 구분해서 협약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 협약 당사자는 재단이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설립자 아들 개인 명의. 재단 측은 기부 체납에 동의했지만 정작 땅 소유자인 재단 설립자 아들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기부 체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기부 체납하는 것까지는 난 생각 안 했다. 그 당시에. 재단에서 재단의 소유로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했다. 그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고 봐야죠. 의령군 역시 협약 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관정재단으로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해서 한다라는 그렇게. 의령군은 재단에 9차례 공문을 보내 기부 체납 독촉을 한 게 전부. 소유권 이전 소송조차 진행하지 않은 의령군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지난 8월 승객 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진동 버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창원시와 버스회사 대표는 책임이 없고 회사 직원과 버스 운전기사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이미 숨진 버스 기사와 함께 마창여객 안전 책임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집중호우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창여객 운전사 대부분 법정 의무 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당 버스 회사 기사들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이수율은 20% 안팎.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년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안전교육 미피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했던 과징금 부과 부분이 있는데 가장 약한 처분인 과징금만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할 일을 다했을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30만 원 수라고 돼 있어요. 분리장 투어에서 법에 30만 원 분실했는데 저희 300만 주시는 문화입니다.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시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지켜하고 책임이 있다 없다 그는 수용할 수 없고 책임도 없고. 유가족은 총괄 책임이 있는 창원시와 버스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시나 마창여객의 대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보는 것이고. 한편 창원시는 사망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마창여객에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한 여고 레슬링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 시즌 전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일반부에서는 전국체전 9번 우승의 대기록도 나왔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고부 레슬링 48kg급에서 올 시즌 전관왕에 도전하는 경남 최고의 조원미. 상대 선수의 기권으로 준결승을 통과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등잡기로 2점을 따낸 조원미는 순식간에 돌아 빠지기로 내치며 4점을 추가합니다. 여사를 몰아 등잡기 등으로 점수를 추가하며 1회전에서 10대0 테크니컬 폴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 따서 정말 기분 좋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올림픽 나가보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조원미는 고1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 올 시즌 세계 전국대회를 석권한 데 이어 전국체전까지 우승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자유형도 잘 하지만 그레코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선수가 되지 않겠나. 전국체전 9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창원시청의 황진영. 1대1로 맞선 2회전 마지막 5초를 남기고 있는 힘을 다해 상대를 내리꽂습니다. 전국체전에서만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노장의 투혼을 발휘한 황진영은 내년에 10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대회 4월째 경남 선수단은 배구와 축구 등 단체전 승리와 개인전에서도 고른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올해 과일 생산은 어느 해 때보다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추석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 속에 풍년을 맞은 과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대봉감 시베지로 유명한 하동군 악양면의 들판입니다. 가지마다 탐스런 대봉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익어갑니다. 올해 하동 지역 대봉감은 병충해나 태풍 피해가 거의 없어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풍년이지만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태풍도 없고 일조량도 좋고 그래서 당도를 재보니까 예년보다도 한 2-3브릭스 정도 더 나갈 정도로 품질은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소비가 좀 덜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하동 특산품인 배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하동 지역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나 늘었지만 가격은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온 창고에 쌓인 재고 물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출하가 이어지면서 과수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배 평균 가격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사과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생한 것만큼 어느 정도 과일 가격이나 모든 게 좀 이루어졌으면 농민들이 좀 편할 건데, 농사는 잘 됐지만 올해 가격면이 좀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므로.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풍년의 역설. 농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진보 좌파의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자치단체들이 부득이하게 끌려가는 것이라며 언급한 것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정치 한탕주의라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 입신을 위한 정치 한탕주의로부터 학교 급식과 교육 자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체 급식비 2,340억 원 가운데 경상남도의 지원비는 13.6%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돈을 못 주도록 도가 갑질을 한다며 경상남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앞으로 교육청의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가 사전 협의 없이 특정 감사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유감의 뜻과 감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상남도에도 발송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가 주관한 제1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67개 팀 470여 명의 선수와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임직원, 심판진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밀양 나노 융복합 산업단지, 또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등 경남 세 곳 특화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가 다음 달 확정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국 5개 지역특화산단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 여부를 다음 달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의 3개 특화산단이 몰려있는 만큼 균형 발전 차원에서 3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